구장입니다. 구장은 그냥 짧은 거죠. 짧은데 파르티아인들의 무장에 관하여 그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그 무장 때문에 불편하거나 죽는 자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 얘기인데 파르티아인들의 무장은 굉장히 이 가볍고 활동이 편하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6쪽에 보면은 한 7번째 줄쯤에 우리 조상들은 투와 창과 쇠사슬 토시는 하인에게 들리지만 임전 중에는 나머지 군장을 벗어놓는 법이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하인이 전쟁터에 따라다녔죠. 페르시아 군들은 처자식도 데리고 다니는 게 처자식을 보면서 이젠 지켜야 되겠다는 전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였고. 오른쪽 폰 127 오른쪽이죠.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장군인 알렉산드로스는 갑옷을 입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129쪽에 딱 중간에 파르티아인들은 작은 깃털들을 이어붙여 만든 것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몸의 움직임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어찌나 강했던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별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10장 해봅시다. 책에 관하여 이거는 자기가 읽었던 책의 얘기도 하고 자기 책 에세이 얘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는 순전히 나의 타고난 기능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지 알게 된 것을 논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논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밑에 계속해서 이 에세이들은 나의 변덕스러운 생각이요 그것들을 통해 내가 하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지식이 이 순간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는지 알려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다루는 재료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부여하는 행태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 다음 페이지 132쪽에 한 8번째 줄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내 땅에 옮겨 심어 내 것과 섞어 놓는 논리나 생각들에 대해서는 때론 일부러 원작자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이유는 밑에 보고 있습니다. 당돌한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다. 자기를 섣불리 비판했다가는 결국 그게 플루타르코스 얘기면 플루타르코스를 비판한 게 되겠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33쪽에 한 4번째 줄에 보면 흔히 가오는 우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판단력의 병은 남이 우리 가오를 드러내줬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 그 밑에 나아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판단력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증거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가 책에서 공상이 더 오르는 대로 쌓아놓았을 뿐인데 정리해준 부가는 행운이라는 거죠. 행운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애터지게 애를 써서 정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좀 돼가서 내 계획은 남은 생애를 기분 좋게 힘들지 않게 넘기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도 설령 학문을 위해서라도 머리를 쥐어짜고 싶지는 않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말이다.
나는 책에서 소박한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몰두하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책을 통해 무슨 공부를 한다 쳐도 거기서 구하는 것이라고는 나 자신을 알게 해주는 지식, 내게 잘 죽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지식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134쪽에 밑에서 한 5번째 줄인가요? 순전히 재미로 읽은 책들 가운데 최근의 책들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같은 범주에 넣어야 한다면 라블레, 요하네스 세쿤두스의 키스도 읽을 만하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이죠. 135쪽.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어쩌면 내 능력을 능가하는 것, 내 소관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기탄없이 말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더라도 내 의견을 말한다는 얘기겠죠. 그것들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는 건 역시 사물들의 치수가 아니라 내 견해의 질서를 밝히기 위해서다. 135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지만 내 나름대로 말하자면 시에서는 베르길리우스, 루크레티우스, 카툴루스, 호라티우스가 울등이 높게 제1급의 서열을 차지한다고 늘 생각해왔다. 특히 전원시에서 베르길리우스가 그렇다. 나는 그의 전원시들이 시 분야에서 가장 완벽한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전원시에 비하면 아이네이스는 작가에게 여유가 좀 있었더라면 좀 더 손질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음을 시해할 수 있다. 아이네이스에서는 5권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이 5권이 아마 그 다도의 장례식에 대한 얘기인가 뭐 그런 거. 원서를 읽지 않으면 시의 그 본질적인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5권이 좋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중간에 베르길리우스가 루크레티우스보다는 조금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7쪽에 보면 테렌티우스가 플로티우스보다 좀 높게 평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38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인가요? 이런 고찰은 나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한다. 나는 훌륭한 고대 시인들이 가식과 억지를 피했음을 본다. 새로운 패러그래프 138쪽 밑에 아랫부분에 고대 작가들은 흥분하거나 유난을 떨지 않고도 충분히 감동시킨다. 그들은 어디서나 웃음을 찾아내니 간지럼을 태울 필요가 없다. 후대 작가들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재주가 부족할수록 몸통이 더 필요해진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139쪽이죠. 뛰어난 배우는 평상복에 분장 없는 차림을 하고도 그들의 기술로 줄 수 없는 모든 즐거움을 주는 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네이스와 광란의 오를란도를 비교해보면 더 잘 이해된다. 전자는 늘 자기 목표를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단호하게 높이 날아오른다. 그 다음에 그 139쪽 아랫부분에 다른 종류의 독서로는 즐거움에 약간의 유익을 더한 독서로 나는 그것을 통해 내 기분과 입장을 정돈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에 소용되는 책들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플루타르코스와 세네카이다. 두 사람 모두 내가 구하는 지혜들을 따로따로 단편 형태로 다루고 있기에 내가 할 줄 모르는 진득한 공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내 기질에 특히 잘 맞다. 플루타르코스의 소품집과
세네카의 서한집이 그렇다. 서한집은 세네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작품이다. 이 두 작가는 유용하고도 진실된 견해에서는 대부분 일치하고, 플루타르코스가 좀 더 단조롭고 한결같다면 세네카는 좀 더 유동적이고 다양하고, 플루타르코스는 플라톤적이고 유연해서 시민사회에 적용 가능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다. 세네카의 사상은 스토아적이고 에피쿠로스적이라 공동생활과는 거리가 있지만, 철학자죠. 그러니까 스토아적이고 에피쿠로스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개인의 수양에는 더 알맞고 견실하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플루타르코스는 어디서나 자유롭다. 세네카는 재기와 재치로 가득 차고 플루타르코스는 사례로 가득하다. 전자가 세네카죠. 세네카가 더 마음을 달구어 감동시킨다면 후자는 플루타르코스는 더 부뜻한 만족감을 준다. 플루타르코스는 우리를 이끌고 세네카는 우리를 민다. 키케로는 자기 목적에 맞는 것은 도덕 철학이라고 그러죠. 거의 글쓰기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 14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는 보통 학문을 이용하는 책들을 구하지 학문을 세우는 책은 구하지 않는다. 공부하기는 싫다는 것이 빡시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나는 키케로의 아티쿠스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즐겨 있는데 그것들이 그의 시대의 역사와 사건들에 대해 폭넓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도 거기에 그의 개인적 기질을 발견하는 까닭이 훨씬 크다. 글들을 보고 그들의 재주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행색과 사람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브루투스 얘기 나옵니다. 나는 브루투스가 덕에 관해 쓴 책이 소실된 것을 1000만 번이나 애석해봤다. 실천을 잘 아는 이들에게서 이론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브루투스가 덕을 위해서 이 브루투스는 아마 가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겠죠. 상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143쪽의 아랫줄에 키케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식을 빼면 정신적으로 그다지 탁월한 것이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동의한다. 좀 재밌는 표현은 그런 성격 좋은 괜찮은 시민이었다. 그처럼 뚱뚱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뚱뚱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좀 성격 좋은 그 다음 145쪽에 네 번째 줄이죠. 역사가들은 내게 딱 맞는 직구이다. 재미있고 쉽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잘 파악된 인간의 내적 조건들의 다양함과 진실, 그것들이 하나를 이루는 다양한 방식들, 그를 위협하는 사건 등 내가 알고자 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그 어디에서보다 생생하게 완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의도했던 바 밖에서 닥치는 일보다는 내면에서 시작된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작가가 더 마음에 든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점에서 플루타르코스는 내 사람이다. 카이사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146쪽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그렇지만 카이사르는 특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경의를 품고 카이사르를 읽는다. 근데 그게 이제 카이사르에 대한 결점이란 중간에 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말을 아꼈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줄의 밑에서 나는 아주 단순하거나 아니면 매우 탁월한 역사가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단순한 작가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진실을 가리는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긴다 돼 있고 147쪽에 한 6번째 줄쯤에 탁월한 역사가는 알아둘 만한 사실을 골라낼 수 있고 두 가지 전언 중 더 참다운 하나를 선별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줄에 탁월한 역사가는 자기가 믿는 바를 우리도 믿게 하는 권위를 가질 만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 다음 줄에 이 둘 사이에 있는 자들 가장 흔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들이 우리를 다 망쳐 놓는다. 스스로에게 판단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결과 역사를 자기 방식 생각에 맞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48쪽에 8번째 줄인가요? 사건을 직접 지휘하던 사람이나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 협력한 사람 또는 적어도 비슷한 일을 주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것만이 좋은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역사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 다음에 자기가 책에 뭐 읽고 난 뒤에 좀 적어놓은 부분들을 뭐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10장 책에 관하여 자기가 읽었던 책 혹은 자기 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에세이에 대한 설명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